네, 안녕하세요. 오래된 게임과 장난감 오계장입니다. 오늘 오계장에서 소개해드릴 오래된 게임은 바로 닌텐도 슈퍼 패미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슈퍼 컴보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해서 많은 부모님들의 등골을 크게 만들었던 바로 그 게임기죠. 아무튼 이 세가의 메가드라이브보다 늦게 출시됐기 때문에 최초의 16비트 게임기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이 슈퍼마리오와 다양한 명작들로 가정용 게임기 시장을 주름잡은 슈퍼패미컴과 다양한 명작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아마 슈퍼패미컴을 구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슈퍼마리오 월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슈퍼패미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을 고르라면은 슈퍼마리오 월드를 고를 것 같아요. 제가 슈퍼패미컴을 갖기 이전에 가졌던 게임기들이 이제 패미컴이랑 메가드라이브였는데, 메가드라이브에는 아예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할 수가 없었고, 패미컴에 있던 마리오 3는 이 월드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었죠. 그래서 슈퍼마리오 월드를 접했을 때의 그 감동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난이도가 쉬워요. 여기서 이렇게 보너스도 먹어주고, 얘는 밟아서 없애주고, 그리고 이렇게 불꽃 먹으면은 무적이 되죠. 빠빠 빠빠 빠빠빠 빠빠빠빠빠 빠라빠빠 빰. 그리고 제가 얍삽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4탄을 다 깨시고요. 5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여기로 가시면은 목숨을 수십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 이런 것도 다 무시해주고, 버섯은 일단 먹어주고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버섯은 먹어주고, 여기서 별을 먹어주고요. 엄청나게 달려줍니다. 그리고 나오는 애들을 다 죽여줘요. 그러면요, 목숨을 지금 몇 개야? 열 몇 개를 얻었어요 지금. 자, 이제는 마리오 카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야? 안 되네? 이렇게 안 될 때는 자, 됩니다. 역시 후후광법. 마리오 카트가 슈퍼 패미컴으로도 인기가 있었고, 근데 사실은 닌텐도 64에 나왔던 그 마리오 카트가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자, 지금의 마리오 카트 8까지 나오게 된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카트라이더가 마리오 카트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해보면은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아요. 자, 이제 달려봅시다. 세 바퀴가 끝이 아니구나. 우와, 꼴찌를 잡았습니다. 1등!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은 스트리트 파이터 2. 이 스트리트 파이터는 오락실에서 엄청난 인기를, 센세이셔널을 일으켰던 그런 게임이죠.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일 거예요. 친구가 자기네 집에 스트리트 파이트가, 그때는 스트리트 파이터라고도 안 불렀어요. 스트리트 파이트라고 불렀고, 스트리트 파이터가 있다고 자기네 집에 와서 게임하고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무슨 소리냐, 그 오락실에 있는 게 너네 집에 왜 있냐.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것도 슈퍼 패미컴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패미컴으로 쓰고 있어서 집에서 오락실 게임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전국의 아이들이 다 따라 불렀던 아도겐, 아도겐. 맞아. 아따따 뿌르겐. 근데 이 잡고 던지는 게 생각보다 되게 세요. 아따따 뿌르겐. 아따따 뿌르겐이랑 아도겐보다 잡고 던지는 게 더 센 것 같아요. 워리우겐. 얍삽이죠. 밑에 숙이고 발차고 아도겐. 오, 맞아. 불 닿으면은 그렇게 온몸이 불에 탔었어요. 꿀밤 때리기. 미국이면 가일.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캐릭터들 이름이 다 좀 여러 가지로 불렸던 것 같아요. 뭐 가일은 가일, 규리로도 불렸었고, 빈슨이 뭐 베가, 뭐 바이슨, 베가가 또 뭐 발로그,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캐릭터까지 깨고 나면은 중간에 미니게임이 있죠. 보너스 게임. 그리고 다음으로 해볼 게임은 바로 이 게임인데요. 코나미에서 나온 축구 게임 위닝 11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실황 월드 사커 퍼펙트 11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축구 게임을 좋아하긴 했었어요. 축구 게임을 비롯해서 뭐 야구 게임도 그렇고 스포츠 게임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으로 하고 상대팀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다 한일전을 많이 하셨죠? 항상 저는 축구 게임을 맨 처음 사서 맨 처음 플레이할 때 제가 한국 그리고 컴퓨터는 일본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방향을 정하면은 저는 왼편 공격보다는 오른편 공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야가 골을 넣기에 오른편 쪽으로 공격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슈터! 그리고 약간 저의 징크스 중 하나가 축구게임 할 때 무조건 첫 슈팅을 제가 해야 돼요. 뭐 그래서 중거리 좀 막 뻥뻥 때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키가 지금 적응이 안 되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위닝 11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꾸 다른 버튼을 누르네요. 골! 그래도 한 골 넣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때리면 다 안 들어가고 골키퍼가 한번 맞고 튀어나온 거를 다시 차야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전반이 끝났습니다. 1대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슈퍼마리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또 재미있고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던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귀여웠던 게임이죠. 네, 바로 동키콩입니다. 슈퍼 동키콩 3. 자꾸 동킹콩이라고 부르게 돼요. 동킹콩, 동키콩인데 게임을 시작하면은 할아버지 원숭이한테 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수리공 같은 선글라스 낀 고릴라한테 갔던 것 같아요. 이 고릴라. 자, 첫 번째 스테이지. 이 동키콩이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하기도 좋고 작은 원숭이가 죽게 돼도 그 통을 사용해서 다시 부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싸워 나가는 건데 좀 뭔가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임이에요. 코끼리 금지구역. 이렇게 하면은 쉽게 스테이지 1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벨트 스크롤 게임계의 이제 한 획을 그은 파이널 파이트입니다. 파이널 파이트. 어렸을 때는 파이널 파이터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이 기억이 나는 이유는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100원을 들고 게임을 할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하면은 손가락 부러지는 게임이잖아요. 이게 쉴 새 없이 연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히 이제 이런 게임들이 1탄은 다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우와! 뭐 쉽다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반격을 합니다. 맞아, 이 대머리 아저씨. 박치기 하는 대머리 아저씨. 우와! 대머리 아저씨는 달려들기 때문에 점프를 해서 발차기를 하는 게 얍삽이 아닌 얍삽이가 되겠습니다. 왕 나왔습니다. 1탄 보스. 아유, 사람은. 와! 달심한테 불 맞았을 때처럼 몸이 탑니다. 1탄 보스를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에어리어 88이에요. 슈퍼 패미콤의 명작 슈팅 게임이죠. 보통 축구 게임이나 뭐 이런 게임들 하다가 조금 무료할 때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하는 그런 게임이 바로 슈팅 게임이죠. 자, 2탄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거였군요. 다른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퍼 패미콤에는 정말 많은 RPG 명작들이 있죠. 제일 처음으로 스퀘어에서 나온 파이널 판타지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엄청난 그래픽으로 오프닝을 만드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 당시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웅장하면서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는 이렇게 일본말로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우, 이런 BGM 너무 좋아요. 단순하고 단조롭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BGM. 참 그런 맛에 레트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대박인 장면이 나오죠. 다음 게임은 마더2인데요. 마더는 정말 어렸을 때 음산한 느낌을 받았던 그런 게임 같아요. 이런 캐릭터들이나 그림체 같은 거는 그렇게 막 음산하지 않고 오히려 귀엽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약간 제구장이 데니스가 생각나는 그런 캐릭터인데 굉장히 음산한 그런 분위기의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게임을 하면 이런 느낌. 아무래도 첫 장면이 이래서 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 마더2는 운석이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벌레 한 마리가 나오고 뭐 지구를 정복하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임입니다. 슈퍼 패미콤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바로 이 SNK에서 나온 대작 격투 게임들이 슈퍼 패미콤으로 나왔습니다. 용호의권, 마랑전설, 그리고 사무라이 스피릿. 슈퍼 패미컴에도 이렇게 대전 격투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스틱이 있습니다. 이 스틱을 이용해서 대전 격투 게임을 한번 재미있게 해볼게요.
물론 네오지오판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슈퍼 패미컴 판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랑전설입니다. 용호의 건과 마찬가지로 킹 오브 파이터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좀 친숙한 그런 게임이죠. 아랑전설은 김과 판이 제맛이죠. 거의 뭐 어째쏘만 쏘면은 거의 이기지 않나요? 오개장에서 준비한 슈퍼 패미컴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마 이 슈퍼 패미컴이 없었더라면 현 시대에서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계시는 이 닌텐도 스위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989년도에 출시한 이 게임보이에 이어서 1990년에 출시한 슈퍼 패미컴의 인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닌텐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쩌면 닌텐도에서는 이 게임보이와 슈퍼 패미컴이 출시했을 때부터 닌텐도 스위치처럼 휴대도 하면서 TV에 연결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기기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슈퍼 패미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쉽게 구하실 수도 있고요.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으니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개장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